자, 저번 시간에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우리가 인풋 어셈블러랑 버텍스 쉐이더까지 해서 한번 내용을 봤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테셀레이터 요 부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물체를 정점들의 집합들이죠. 이 폴리곤들을 공간을 변환해서 여러 군데 일단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있는 공간은 뭐 클립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 단계. 이쪽 그림에서는 테셀레이터라고 돼 있죠. 테셀레이터로 한번 바꿔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터.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 헐 쉐이더 단계, 그리고 테셀레이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 쉐이더 단계를 거칩니다. 헐 쉐이더는 테셀레이션 작업의 첫 단계인데, 자, 버텍스 쉐이더에서 공간 변환을 이전까지는 진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테셀레이터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공간 변환을 진행하지 않고 헐 쉐이더에서 정점 정보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헐 쉐이더는 뭐냐? 폴리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환, 분할할 것인가? 폴리곤을 얼마나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렇게 생긴 폴리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폴리곤의 정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점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정점들로. 근데 얘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정점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울긋불긋하게 도형이 표현이 되면 되죠. 테셀레이셋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점의 개수를 늘려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전, 그리고 이쪽에 적용 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셀레이션은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각형을 겹치지 않고 작게 만들어 빈틈을 없애 게임 등에서 사물이나 인물 등을 실제 보다 가깝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헐 쉐이더에서 어떻게 얼마나 분할을 할 건가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쉐이더에서는 테셀레이터가 출력한 정점마다 한 번씩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한 번씩 함수를 쉐이딩 언어겠죠?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테셀레이션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정점 쉐이더에서 수행한 것들을 도메인 쉐이더에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로컬 영역에서 정점들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메인 쉐이더에서 공간 변환, 월드, 뷰, 수영 요 변환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이제 지오메트리 쉐이더라는 게 여기 존재를 하는데요. 테셀레이터는 꼭 해야 될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뭔가 지형 같은 경우 큰 폴리곤 덩어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우리가 게임을 제작할 때 메쉬를 두 종류로 제작을 해줍니다. 어떻게 제작을 하냐? 자, 이런 식으로 폴리곤이 더 선명한 메쉬와 선명하지 않은 메쉬를 두 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게임을 제작할 때는 저렴한 정점이 적은 로우 폴리곤과 정점이 많은 하이 폴리곤 모델 두 개를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일정 캐릭터가 눈에 잘 안 보이거나 멀리 있어서 작게 보여야 될 때는 뭐 로우 폴리곤을 갖다가 그냥 그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쉐이더도 테셀레이터처럼 마찬가지로 꼭 진행해야 돼줘야 할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여기 파이프라인에 이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해서 물체가 그려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풋 어셈블러 버텍스 쉐이더 단계와 그리고 레스터라이제이션 그리고 이 아웃풋 머저 단계 정도만 해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것만 호출이 된다면 픽셀 쉐이더 거쳐서 물체는 자, 크게 이상 없이 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쉐이더
얘는 어떤 걸 얘기하냐? 자, 기본 폴리곤에서 정점을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점 정보를 추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 그만큼의 정점 정보를 빼고 저장할 수 있으니 메모리적으로 용량을 적게 차지할 수도 있고 GPU의 도움을 받아서 정점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예시로 들으시면 되냐? 자, 내 모델을 두 개로 복사해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모델을 하나 더 로드해서 화면에 그려줘도 되지만 그 그려주는 연산에 있어서 CPU와 GPU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럴 필요 없이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하면 그래픽카드 이용해서 그 안에서 바로 정점 정보를 복사해서 그려줘 버리기 때문에 연산이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특수 효과 파티클 이펙트라고 합니다. 파티클. 자, 이런 연산도 이런 무수히 많은 애들을 전부 다 우리가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냐? 그렇다기보다 하나만 올려놓고 그거를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해서 뭐 위치를 바꿔주던가 색깔을 바꿔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물체를 그려주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픽 카드는 기본적으로 CPU와 다르게 교수님이 아니라 초등학생 10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병렬 연산에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해서 물체를 복사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겪는 중요한 우리 파이프라인, 레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라 그랬죠? 레스터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점 정보들이 클립 공간상의 물체의 공간상에 넘어가줬습니다. 다음 단계인 레스터라이저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정점들은 삼각형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시점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도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우선 화면에 그려질 2차원 삼각형의 새 정점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2차원 좌표상에 이 3차원 물체를 투영시켰죠. 이 투영시킨 거를 무수히 많은 픽셀에서 이 화면상의 이 픽셀에 어디 픽셀이 포함이 돼 있는지를 레스터라이제이션이 걸러줍니다. 자, 이 삼각형이 포함하는 모든 픽셀마다
픽셀 쉐이더, 오픈젤에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합니다. 실행됩니다. 삼각형의 세 정점에 할당되었던 여러 데이터들이 있어요. 포지션 데이터, UV 데이터, 노멀 데이터, 텍스처 좌표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노멀 데이터, 색깔 데이터. 왜? 우리가 정점에는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등이 보관될 수 있다고 했었죠. 데이터 등이 보관되어 삼각형 내부에 각 픽셀 쉐이더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좌표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네모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쪽 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1,1, 여기는 1,1, 여기는 1,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x좌표 마이너스 1, y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자, 우리 모니터가 이렇게 생긴 네모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 모니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픽셀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쪼개져 있을 겁니다. 픽셀이. 화면상에 2차 픽셀이. 자, 그럼 픽셀마다 좌표가 다르겠죠? 자, 이쪽 왼쪽 좌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자, 여긴 마이너스 1,1입니다. 근데 지금 픽셀이 이렇게 3개씩 잡혔다고 봤을 때 자, 그럼 이쪽 픽셀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쪽을 이제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0,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쪽 픽셀의 좌표는요? 뭐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0.5,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선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뭐 중간은 0. 그 중에 또 그 사이의 중간은 0.5. 뭐 이쯤 하면은 뭐 0.2 해서 이 픽셀마다 이 정점에서 갖고 있던 이 값들을 보관을 해서 넘겨서 들고 있게 해줍니다. 왜 보관을 해서 넘겨주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딱히 색깔을 뭐 출력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상에서 뭐 너 0.5, 0 이상 돼 있는 데이터를 지워줘. 그래서 이쪽만 그리게 해. 뭐 이런 연산을 우리가 코드로 적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이 정점 데이터 넘어온 요 값들을 보관시켜서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은 이런 작업을 해준다. 자, 다이렉트 X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고정 파이프라인에서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로직들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파이프라인
단계이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레스터라이제이션의 역할을 나열해 보자면, 자, 클리핑이라는 역할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원근 나눗셈, 퍼스펙티브 디비전, 그리고 뒷면 제거, 백페이스 컬링, 그리고 스캔 변환, NDC 스캔 트랜스폼, 그리고 뷰포트 변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이 뭔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클리핑은 투영 변환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 클립 공간에 물체를 재배치시킨다고 했죠. 그 중에 이 바깥에 넘어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넘어간 애들을 그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육면체가 아닌 팔면 육면체가 아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육면체를 사용하냐? 클립 공간에서 클리핑 작업을 해줄 때 굉장히 연산이 단순해지죠. 단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크기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불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연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클립 공간이 이렇게 육면체로, 직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근 나눗셈. 원근 나눗셈은 뭐냐? 자, 투영 변환까지 이루어져 있는 물체가 직육면체의 클리핑 공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몇 차원 공간이죠? 2차원 공간입니다. 2차원 공간. 그럼 2차원에 3차원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2차원으로 옮기냐? 자, 단순합니다. 우리 화가들이 멀리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죠? 멀리 있는 건 작게 해서 차원을 줄여주면 됩니다. 2차원으로. 그래서 바로 Z좌표의 모든 성분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점 데이터가 넘어갈 때 3차원 데이터가 X, Y, Z, W로 넘어가는데 이 W 위치에 이 버텍스 쉐이더 연산이 끝나고 나면 Z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Z 값으로 각 값을 다 나눠줘 버리면 Z 값이 크면 클수록 밑에 나눠지는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W 안에 기본적으로 Z 값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얘를 다 Z로 나눠줘 버리니까 크면 클수록 이 값들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정점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원근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XYZ로 좌표계가 변환이 됐을 때 이를 우리는 NDC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DC 공간이란 뭐냐? 물체에 있는 좌표가 x,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z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얘를 모니터에 우리가 그려줄 때 모니터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냥 좌표를 썼다면은 뭔가 물체가 서로 다른 위치에 위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율 좌표계로 이쪽에서 NDC Normalized Device Coordinate 비율 좌표계로 바꿔놨기 때문에 부표토 변환을 해줘서 모니터에 그려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뒷면 제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얘를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면이 보이는데 이쪽 뒷면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사실 연산을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정육면체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서 세 면만 화면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을 제거해 주는 걸 뒷면 제거,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스캔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 보관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픽셀 쉐이더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내가 무슨 색으로 해당 픽셀들을 출력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출력할 건지에 대한 거는 프로그래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 머저라는 단계에서 자, 여기죠. 이 마지막 단계 아웃풋 머저 단계에서 알파 테스트와 그리고 깊이 테스트 요 두 단계를 거쳐서 물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려줄 건지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머저 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 물체가 파란색 물체보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요쪽 부분의 픽셀은 빨간색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아웃풋 모저에서 알파 블렌드 물체를 또 그려줄 때 자, 그려줄 때 이 파란색 물체가 투명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투명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색깔 값에서 RGB A 중에 A라는 값이죠. 그래서 내 물체가 이렇게 투명하다. 투명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체를 약간 투명하게 그려서 뒤에 물체랑 색을 합쳐서 그려주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우리는 아웃풋 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물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파이프라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컴퓨트 쉐이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래픽 카드에 있는 그 다양한 병렬 연산을 우리 컴퓨터 쉐이더라는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오픈GL, 컴퓨터 쉐이더, 쿠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죠? GP, GPU 알고리즘. 그래서 그냥 가속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왜? CPU로 연산하면 동시에 여러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까지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한번 찾아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